그때 그걸 보면서 시도는 좋았다. 저게 진짜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브라보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거침없는 장미씨가 돌아왔습니다. 거침없는 장미씨? 이렇게 좀 장난. 오늘 하나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언니가 놀러 왔을 때 북한이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역시 언니. 거침없는 장미씨. 아니 제가 근데 중요하게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내가 많이 듣긴 했어. 이렇게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뭐 한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런 영향이 있다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한국 드라마를 본다, 그다음 같은 친구끼리 본다 이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단속 당하잖아. 맞아요. 되게 위험한데 장미 씨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일단 대학교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드라마를 몇 년부터 본 거예요? 저는 대학교 가서부터니까 2008년부터 봤네요. 아. 제 친구 중에 저를 신뢰하고 드라마를 줄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교 가서부터는 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빠 친구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부탁을 한 거죠. 오빠, 나 굉장히 요즘 심심한데 뭐 좀 볼 거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중국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나중에 한국 드라마를 줬어요. 주인공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남자, 여자 다. 네, 그래서 막 그런 데 빠져들면서 보다가, 저희가 지방에 내려와서는 그 친구 관계가 다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인맥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드라마를 받아봤는데, 예전에는 드라마 보기가 참 쉬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까운 친구 사이다 하면 드라마를 빌려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형기가 늘어나고 그 마지막에는 막 총살까지 했어요. 드라마 본 사람들을. 진짜 영화 봤다고 총살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살하는 걸 공개 처형했어요?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완전 경각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영화 하나 때문에 나 인생 날아가겠네? 이거 쫑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드라마 한 편을 구해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니? 드라마는 친척 사이에도 함부로 주거니 받거니를 못해요. 이거는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어요. 네,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찐 친구끼리만 그 드라마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끼리 남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두 사람 사이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항일 수사들 있잖아요. 뭔가 우린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짝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제도 나누고, 또 이번 영화 어떻게 생각해? 서로 공유도 하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이게 일단은 찐 친구라고 해도 이거를 말꼬를 어떻게 트는 거예요? 찐 친구면 그냥 보자고 하면 되는 거죠. 야, 나 오늘 드라마 이거 하나 생겼는데 볼래? 아니, 주는 사람은 그렇게 안 줘요.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때를 써야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자랑하듯이 드라마 하나 생기면 너도 봐라. 그리고 너도 봐라 하면서 하나씩 뿌려줬어요, USB. 애따 받아라.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완전 돈독하게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네. 자꾸 달라고 때를 써야 주는 거. 그럼 때를 써야지 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도 플러스 돈이 붙지 않으면 안 줘요. 네. 방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컴퓨터로 보잖아요. 컴퓨터로 보는데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화를 보잖아요. 히스토리에 다 남아요. 무슨 영화를 봤고, 몇 시 몇 분에 무슨 영화를 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백권고 단속 당했을 때 보면 다 나와요. 너 봐라. 너 새벽 1시에 꽃보다 남자를 시청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족치면 불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 세대는 TV로 영화를 봐요. TV에는 히스토리가 안 남잖아요. 아예 USB를 TV에 꽂아가지고 꽂아서 보는데 요즘 백권고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TV 딱 검열이 들어오면 TV에 손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TV가 금방 TV가 끄면은 네, 맞아요. 그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분명히 TV는 안 켜져 있는데 따뜻해. 그러면 방금 전까지 영화를 봤다는 거잖아요. USB 내놔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백건고는 가택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집안을 발칵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출현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치,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나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근데 요즘은 언니 USB로 보기도 어려운 거 아세요? 요즘은 너무 고화질로 나와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으러 가려면 예전에 4기가짜리 USB에 20편이 다 들어갔어요. 네, 20편이 다 들어갔는데 한 200MB였거든요. 지금은 한 개 펜이 2기가예요. 보통.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는 외장하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외장하드 들고 가면. 북한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단속해놓고는 이거 몸수색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위험이 잇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보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만났잖아. 그, 같은 드라마를 볼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나서 혹시 뭔가, 나라면 내가 그걸 다, 내 친구가 다 봤어. 궁금할 것 같아. 자네는 저 드라마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그럼 말을 하는 거죠. 첫 만나면 그냥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냥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그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영화본 후기인 거죠. 졌는데 어떻던? 그 연기 괜찮던? 이런 식으로. 그럼 연기는 별로였는데 뭐 시나리오는 좋더라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번 영화는 저번 영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못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자기가 느낀 바를 말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거리도 뭔가 우리가 그 북한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폭 넓어질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사회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가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 하두를 던지는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예요? 어떤 때 감동을 받는 스타일이냐면 정리구현이 이루어졌을 때 드라마에서? 그럴 때 막 감동을 받거든요. 막 내가 쿨쩍거리면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감동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막 드라마를 봤을 때는 배우가 너무 멋지다, 너무 세련되게 옷을 입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게 정의구현이 되는지 억울한 사람은 안 생기는지 이런 스토리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를 봤을 때 굉장히 쿵 하고 울렸냐면요. 한국 드라마?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는 펀치예요. 펀치가 어떤 내용이냐면 검사가 비리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리를 저지르다가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정의구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싹 다 깜방을 보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시도는 좋았다. 저게 진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브라보 했는데 대통령이 감방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나는 그때 상황에서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실상에서 이제 감옥 그거를 거기서 접했어요?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접했죠. 그래요? 네. 어떻게 접했죠? 뉴스로? 뉴스로 접했죠. 북한 뉴스로? 네,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감방 갔을 때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대서특필감이잖아요. 그런 거 보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럼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기사거리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왜 북한에서 반대로 못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감옥에 간 거잖아. 그걸 만약에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줬다 이러면 잘못 내보내면 그렇게까지 초점을 못 맞추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형편없이 정치를 했으면 이 사람이 감방에 갔겠냐 이런 식으로 딱 보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대체로 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깜빵에 보낼 수 있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로 딱 나왔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정치를 못하고 무능했으면 이 사람이 감방에 갔겠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역으로 역작이 완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또 그때 그 펀치를 봤었잖아요.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와. 가능한 거겠구나. 그때 그 타이밍이 어쨌든 펀치도 같이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놀랍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간부들이 더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그 법에 관련된 걸 보면서 북한 법이랑 뭔가 이렇게 모순된다고 생각 드는 거 없었어요? 북한의 법이라는 게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랬구나. 제가 아는 친구의 엄마가 법정에 선 적이 있어요. 그 법정에 섰던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것도 사기친 게 아니라 빌려줘가지고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많은지 출처를 내라고 오히려 빌려준 거를 받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문책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뭐라고 말했대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긴 돈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여자를 변호해야 될 변호사가 똑바로 말하라고 여기 다 안다고 다 지켜보고 있다. 결국엔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호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검찰들하고 한 표를 내가지고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북한에 법이라는 게 있나? 나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볼 때 드라마 볼 때 한국 법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고 북한에 있으면 생각도 못할 법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는 영화로 옮겼다는 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영화로 옮겼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대중화가 된다는 소리고 대중화가 되면 결국에는 바뀌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봤던 미스터 센샤인도 보면서 오빠랑 그런 얘기를 나눴고 미스터 센샤인 주인공이 조선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치와 힘을 그리고 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K-팝 문화도 많이 우리가 접했었잖아요. 공연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 가발을 수출했고 그리고 노동력을 수출했고 뭐 석탄을 수출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문화를 수출한다. 이런 대목이 딱 나와요. K-팝 거기서. 네. 이 문화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물질을 결국에는 수출하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 오빠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있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겠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또 문화를 수출한다는 말에 엄청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 문화는 보이지도 않고 영역도 되게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북한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거의 장혁 씨랑 장미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미 씨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가져오죠. 드라마라는 게 북한 평민들보다는 대학생들을 거점으로 이게 돌고 돌아요. 대학생들이 뭐예요? 북한에서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이 사람들이 북한이 핵심충이 됐을 때는 좀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산 준 거잖아요. 우물안이 개구리가 됐는데 그래도 그 작은 떼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세상을 봤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각자 능력껏 할 테지만 어쨌거나 했잖아요. 그런 제2의 제3의 장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희망은 어느 정도 사라지더라고. 과연 이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고향에 대한 희망이 점점 옅어지면서 막연해진 거야, 되게. 근데 장혁 씨랑 그다음에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아까 대학생들 위주로 그런 게 문화가 퍼진다 이러니까 뭔가 나도 신심이 생기고. 아니 언니 정말로 그런 게 그 여기 와서 남북의 공연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표정으로 박수만 쳐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웃거나 여기서 말하거나 하면 진짜 인생이 날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지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그렇지.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만큼 한국이 또 선진국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죠. 야, 우리 저것만 풀어놓으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큰 감방이라 큰 감옥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배운 사람들 속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는 네. 그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또 신심을 가지고 네. 유튜브 활동 해도 되겠죠. 언니야? 아, 그럼요, 언니. 믿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가야 돼요, 언니. 믿음의 길이 있어요, 언니. 이렇게 하니까 웃긴다. 이거 어디서 나왔지? 수리남에서 나온 장면이었나? 수리남에서도 그거 나오고 맞아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친구들, 내 고향 친구들 언젠가는 내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할 날이 오겠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미 씨가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줘가지고 이 밤에, 야밤에 미안해요. 아니,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이 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는 우리 장미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장미 씨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북한때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st friends. I thought my life was set.